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어루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이유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추가 하락 왜 가능성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전망입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첫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의 실적 발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EU,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이나믹한 한 주가 이 빅테크의 실적과 함께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특별히 없고요. 10월 25일에는 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장전에 코카콜라, 그리고 GM, 바이오젠, UBS 등 실적 발표가 있으며, 장 종료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구글, 비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10월 26일 수요일에는 캐나다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장 종료 후에 메타와 서비스나우, 장 전에는 보잉 등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으며, 10월 27일에는 3분기 GDP 3정치가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촉도이며,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2% 정도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확정치, 그리고 목요일 장 후에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인텔, 길리어드, 덱스컴 등 주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물가 지표로 전체적인 추세는 9월 CPI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 CPI 물가지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금요일에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며, 장전에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한 주간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에는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연준은 현재 11월 FOMC 회의에서 4회 연속으로 0.75% 금리 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12월 FOMC에서 0.5%냐 0.75%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금요일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11월 FOMC 결과가 중요해 보이고,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 12월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12월 0.5포인트로 하향 조정할지 여부와 연준의 향후 정책 계획 결정 및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이번 11월 FOMC 회의에서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패드워치 기준으로 내년 3월, 5월, 6월, 7월까지 5에서 5.25%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에 도달할 것으로 패드워치 기준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금요일장 이후에 상황이 바뀐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금요일장 이후에는 오히려 이 5에서 5.25%가 아닌 4.75에서 5% 수준으로 가능성이 내려온 상황이고, 당장은 내년 2월부터 당장 최종 목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최종 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3년 12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제 11월 FOMC에서 0.75% 금리 인상, 그리고 12월에 0.5%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23년 2월과 3월에 각각 0.25%씩 인상 후 4.75에서 5%대로 최종 연준이 목표로 하는 최종 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24년 말쯤에 연준이 원하는 2%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이 CP, 헤드라인 PCE가 5.8%, 그리고 지금 현재 코어 PCE 같은 경우는 2.9%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3년까지는 2.9%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는 긴축, 통화정책과 현재 금융조건 등으로 인해 GDP의 성장률을 2022년 말쯤에는 4분기에는 마이너스 0.2%, 23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8%로 지금 현재 리세션과 함께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미국 국채는 역사적으로 과매도된 상황이고 47년 만에 역사적인 추이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추이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마지막으로 30% 가까이 감소했을 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 31% 정도 주택의 거래량이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앞으로 금리를 더 1.5%나 높게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즉 현재 예전과의 지금과의 상황은 약간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연준의 태세 전환, 지금 항상 증시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할 때 연준의 태세 전환, 피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전 사례들을 보면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정책 방향 전환이 무조건 상승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연준의 피봇 이후 증시는 평균 28.3%나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개월 이후 바닥을 드러냈다라는 자료이고 69년, 73년 리세션,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등을 보았을 때 이전 사례를 보았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미리 선행하여 하락한 증시와 달리 부동산은 시차를 두고 서서히 하락하였으며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더라도 주택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증시가 회복된 이후에도 부동산은 계속 빠졌다라는 이전 자료이며 무조건 이전의 사례가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준의 피봇 이후에 오히려 미국 실업률이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통계 수치이고요. 실업률이 피크를 찍은 건 연준이 피봇 이후 평균 24개월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내년 언젠가에는 이제 드디어 태세 전환을 하고 정책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텐데 내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오른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어려움은 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바닥 시점에서는 잘만 사면 이런 큰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바닥 잡기가 중요하며 저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증시의 바닥은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굵직한 경제 지표 그리고 각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11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나 11월 10일 발표되는 10월 CPI 굉장히 중요한데 10월 CPI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